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간 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신지연 씨 탈북 스토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골 깡촌 정말 북한에서도 그 회령에서 백리 걸어 들어가면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냥 하늘 아래 첫 동네에서 태어나서 예, 했는데 그 탈북을 하게 된 그 부모님들이 했겠지만 이유가 뭔지 네. 예. 네, 저희 그 어머니가 쉽게 말하면 약간 브로커를 하셨었어요. 브로커를 네, 그게 뭐 오랫동안 한 건 아니고 그냥 2007년도에 잠깐 바짝 했는데 도청이 되면서 도청이 됐어요? 걸린 거죠. 근데 어떻게 깡촌에서 어떻게 브로커를 다 하게 됐어요? 그게 네. 그 일부에서도 잠깐 얘기를 드렸었는데 저희 삼촌이나 약간 이모들이 먼저 중국으로 드나들었다고 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분들이 그 드나들다가 어떻게 한국으로 가게 되신 거죠. 한국으로 가면서 한 4가족 정도는 한국에서 먼저 정착해 있고 나머지 3가족 정도가 북한에 남아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형제들이? 네, 어머니 형제. 그러니까 중국 가서 막 장사하다 보니까 좋으니까 선 타고 가고 네. 그 어머니는 안 가고 그 산에 그냥 그런 거 모르고 있고 네, 중국을 지키고 있다가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네. 농촌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세상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농촌에서도 뭐 소토지 열심히 하고 뭐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겨우겨우 뭐 살 수 있을 정도는 돼가지고 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친척들이 한국으로 가면서 저희 외할아버지도 북한에 계셨으니까 외할아버지한테 돈 내보내고 또 살기 어려운 친척한테 돈 내보내고 이러면서 쭉쭉쭉쭉 돈을 내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저 마지막에 또 저희 차례가 된 거죠. 깡촌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어머니 형제들이 7명이에요? 네, 7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4명은 한국 가고 3명이 지금 북한에 살았는데 네네. 그래도 의리가 있다. 그 그쵸. 돈을 보내주고. 네, 보통은 내보내주는 것 같아요. 가족이니까. 또 외할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네, 보내라. 저희 그 외할아버지가 그때 막 진갑도 하셔야 되고 뭔가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 아버지가 진갑을 해야 되니까 뭐 진갑 살 돈을 내보내고 또 뭐 큰 외삼촌이 아버님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니까 또 큰 외삼촌한테 내보내고 그러고 또 뭐 워낙 가난하게 사는 이모가 계셨어요. 그 유선에서 그러면 또 이모한테도 내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다 유선에 살았어요? 이모는 유선에서 살고 그 다음에 그 외삼촌은 또 성남이라는 곳에 성남에서도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유선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요. 어쨌든 다 회령 안에 있는 그 주변 동네 그 다 산 거죠. 네, 국경 맞아요. 옆에서. 그 동네예요. 네. 그러면서 내보내고 그러다가 저희도 2006년도에 도움을 받았어요. 그때 아마 북한 돈으로 100만 원 정도를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100만 원이면 그때 한국 돈 한국 돈을 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50만 원 정도를 내보낸 것 같아요. 얼마 많지는 않네. 근데 큰 돈이었어요. 진짜 깡촌에서는 볼 수 없는. 100만 원 본 적이 없지. 없죠. 당연히 그때까지는 그런 돈이 있으리라고. 네. 그러면 1년 살아요, 50만 원이면? 살고 남았던 것 같아요. 일단 깡촌에서 2007년도, 6년도 기준에서는. 그래서 그 큰 돈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저희 그 외삼촌이 이렇게 엄마를 약간 설득을 한 거예요. 한국에 간 외삼촌이? 네, 유혹을 한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너네한테 돈을 내보내는데 수수료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떼이고 좀 이런 게 아깝다. 그리고 통화랑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좀 이렇게 마음대로 마음껏 못하니까 네가 중국까지 엄마인데 중국에 두만강만 딱 넘어오면 내가 중국에 가서 핸드폰을 줄 테니까 그러면 우리 그걸로 좀 마음껏 통화를 해보자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두만강 넘는 거는 못하겠냐고. 왜냐하면 바로 옆에 두만강이었으니까. 경비대도 거기는 좀 경비가 삼엄하지 않으니까. 경비대랑도 워낙에 친하게 지내고 이러니까 그러면 알겠다. 그럼 몇 날 며칠로 해가지고 요 마을에 여기에 가 있겠다라고 해서 엄마가 용기를 내서 처음 두만강을 걷는 거죠. 엄마는 처음 건 거. 38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기억하고 있는 게 그때 뭐 옛날에 뭐 점쟁이가 저희 엄마한테 그랬대요. 39에 팔자가 빈다고. 그래. 진짜 그래서, 행복해진다고. 엄마는 그래서 드디어 건너가서 삼촌만 나면 팔자 펴는 줄 알았겠네.
네, 근데 그보다 더 완전 좋은 걸 기다리겠구나라고 야, 했는데 그 점쟁이를 탈북시켜야 되는데 너무 영하네. 근데 39에 탈북을 했어요. 성공을 한 거죠. 그래. 그 점쟁이는 자기 운명 못 보나. 여기 오면 돈 엄청 벌 텐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서 네, 핸드폰을 2대인가 3대인가를 이렇게 받아오면서 엄마가 그 작동법을 익혀가지고 왔어요. 바로 그냥 건너갔다가 다음 날에 온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와가지고 너무 무섭잖아요. 처음 이렇게 법을 어겨봤으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 2-3달 동안 거의 숨겨놓고 진짜 전화하지도 않고 가만히 막 있었어요. 그러다 2-3개월 뒤에 그래 한번 좀 이제 마음이 안정이 됐으니까 한번 전화를 해보자. 알려준 대로 하고 한국에 전화를 한 거죠.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한국에서는. 가족들이 왜 잘 살고 있는 애한테 그 무서운 걸 내보내가지고 애들이 뭔 사단이 났냐. 아, 석 달이나 줬는데 전화 안 오니까 야 이거 잡혔구나 이렇게 한국에 온 내 가족은 지금 서로가 투쟁을 하는구만. 너 때문에 동생이 죽었어. 왜 바람을 넣어가지고 그런 거를 하냐.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엄마는 그냥 벙찐 거 아니 이거는 그냥 뭐 우리끼리 통화하기로 한 거고 해가지고 이제 한 거다. 좀 안정하고 사람들이 의심을 안 할 때 그래가지고 그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삼촌이 또 꼬드기는 거예요. 약간 내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거 돈을 좀 줘야 되는데 다른 선들을 브로커들을 연결하기가 어렵다. 별거 아니니까 네가 저 가족한테 가가지고 그 주소랑 이런 걸 주면서 해주면 너한테도 수수료를 줄 거야 라고 해가지고 뭐 화교가 뭐 10% 가지고 엄마가 뭐 10% 가지고 근데 그때 보통 뭐 7대3 정도 했대요. 15% 15% 근데 우리는 그냥 뭐 8대2 뭐 10% 10%인가 확실치는 않아요. 제가 그냥 어쨌든 싸게 해준 거네. 네, 싸게 대신 정직하게 떼먹고 이런 거 없이. 그래서 하자 해가지고 엄마가 간 거죠. 그래 뭐 10%라고 해도 되게 큰 돈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 몇 년도? 2007년도. 7년도에. 네. 그때 뭐 시작하게 됐는데 한 번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게 평생 벌어본 적이 없던 그 돈이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계속 한국에서 계속 들어오는 거야. 네. 계속 밀리지 않고 들어오다 보니까 진짜 엄마가 집에를 안 들어왔어요 그때. 깡천에서 조금 나와 유선에서 저희가 그때 2007년도에 이사를 했는데 집에 안 들어오고 계속 그 브로커를 하는 거예요. 엄마 보기가 힘들었던 거죠. 갑자기 그렇게 부들부들 떨던 사람이 돈 받으니까 그다음 막 혁명투사로 변했네. 용감해진 거예요. 이게 돈이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고 또 돈이 쌓이는데 또 엄마도 많이 신이 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보통은 그래도 명절이나 이럴 때는 거기 사람들도 쉰대요. 쉬는 시간을 가지고 하는데 엄마는 너무 많이 밀려 있으니까 그래 하자 해가지고 10월 10일 날에도 열심히 한 거죠. 열심히 통화해서 막. 근데 그게 하필이면 딱 그 보이부 그 도청에 걸린 거예요. 그 도청이 돼요? 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 뭐 회령에 가서 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면 이게 도청되기가 좀 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근데 딱 요놈이 하고 있으니까 딱 도청돼가지고 엄마가 그 화교 집에 가서 돈을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골목에 딱 잡아가지고 오라고 따라오라고 하더니 경찰서를 간 건 아니고 그런 개인 집에 가가지고 엄마가 그 방금 전에 통화한 내용을 들려주더래요. 땡땡이 엄마 뭐 어쩌고 어쩌고 하면서 했던 거 내가 얼마 보내고 뭐 이런 걸 들려주니까 엄마는 겁에 질린 거예요. 내가 도청당했구나. 그러면서 완전 시골 아줌마였고 돈을 벌어도 저희 엄마는 되게 검소해가지고 막 삼각 수건 있잖아요. 보자기 수건 삼각형으로 접어가지고 이렇게 쓰고 하는 거. 그렇게 하면서 막 여기저기서 돈을 다 꺼내는 거예요. 꺼내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우리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내가 자식 3명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했다. 나 좀 도와다 살려달라고 내가 다시는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보이부가 그래 한 번만 봐주겠으니까 다시는 하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그 대신 가지고 있던 돈은 다 뺏기고 헌납한 거죠. 쓱 먹고 딱 입쓰고. 그래가지고 엄마는 그게 엄마 돈도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줄 돈이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좀 벌어놨던 걸로 대신 주고 또 뺏겼으니까 또 열심히 벌어야 되잖아요. 또 집에 안 들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또 그거를 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살아나고 안 하긴 고사하고 또 하는 거죠. 봉창해야 되니까. 봉창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또 그날도 저희 집에 저희 그때 유선으로 와가지고 외할아버지랑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약간 뭐 세련된 사람이 저희 집에 온 거예요. 남자 2명이.
약간 한 사람은 약간 옛날에 그 김정은이 TV에 김정일인가요? 네, TV에 나오면 그 잠바 회색 잠바 있잖아요. 뭐 장군님 잠바 뭐 이런 거. 맞아요. 그거랑 안경도 약간 하양색으로 해가지고 약간 인테리 느낌 나면서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 저희 집에 방문한 거예요. 예전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있어 보이는 걸로 취급돼요? 저 깡촌에서는 되게 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 옷차림 잠바 입으면. 본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튼 간부가 온 거네. 간부예요. 딱 TV에서 보던 간부. 그러면서 아니 그 간부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엄마 친구인데 엄마가 어디 있네요. 저보고 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모시는 사람 친구가 없는데요. 그런 거죠. 그래도 우리 엄마 친구 없는데요. 그런 친구가 없는데 처음 보는 친구인데요. 왜냐면 동네 아줌마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친구 맞대요. 엄마 어디 있네요? 엄마 지금 장마당에 나갔는지 안 보인다. 라고 했더니 엄마 올 때까지 기다린대요. 근데 저희도 이제 조금 알잖아요. 엄마가 이런 동장사 하는 거를 저희한테 다 얘기하고 했으니까 딱 느낌이 온 거예요. 엄마가 얼마 전에 해가지고 도청됐다는 것도 들었으니까 엄마 잡으러 왔구나. 얘네가 그걸 딱 감지해가지고 밖에 살짝 그 나가봤더니 저희 그 맞은편에 승용차가 그 군대 그 갱생. 예, 트럭차는 아니고 갱생. 예, 그 차가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동생들한테 제가 남동생 2명 있거든요. 남동생이랑 그때 사촌이 와 있었는데 사촌한테 지금 엄마 회령 갔다가 돈 밖으로 나갔다가 집으로 들어오는 길일 테니까 가서 절대 집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하라고. 또 엄마를 요거 그 골목이 합쳐지는 데서 꼭 만나야지 그 골목이 갈라진 데서 만나면 엄마가 어디로 올지를 모르니까 무조건 만나야 돼. 지금 이 순간부터 뛰어서 나가라고 해가지고 남동생 둘이랑 사촌 동생한테 임무를 준 거죠. 그랬더니 장마당 가는 척하면서 나가라고 해가지고 얘네가 막 술래잡기 하는 식으로 해서 나가니까 간부들이 그러고 쟤니 어디 가냐고 해가지고 장마당에 달걀 사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그러고 나갔는데 다행히 엄마랑 동생들이 만난 거예요. 돈 바꾸고 자전거 가지고 이러고 올라오는 엄마를 만난 거죠. 해령 골목에서 올라오는 걸. 엄마 집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엄마 잡으러 왔다고. 얘기해가지고 다행히 엄마가 보이부에 잡히지 않고 한 달 동안 숨어서 지내면서 하다가 그래 이제 한국으로 약간 들어올 계기가 만들어지고. 이제 여기서 있으면 내가 잡히니까. 그쵸. 이거는 남조선이랑 통화를 한 게 딱 들킨 거니까 전에 한번 잡혔을 때도 남조선 그게 단어가 나왔었는데 겨우 돈 내고 살려받은 거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엄마를 잡아서 돈을 받아냈던 사람이 그냥 보안소에 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 전에 했는데 도청이 당했다. 잡으러 가자 해가지고 둘이 돈은 같이 돈대로 받아내고 공로는 공로대로 공로대로 채우려고. 받고. 나쁜 놈들이구나. 그쵸. 자기 안전을 위해서 그 사람은 저희가 또 언제 입을 잘못 놀려가지고 나 돈 내고 살아났어 또 이러면 자기한테도 위협이 가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돈은 돈대로 받고 자기 할 일을 할 일대로 막 한 거죠. 그래서 저희 엄마는 다행히 진짜 운이 좋게 동생이랑 만나서 그때부터 집으로 안 들어갔어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그 사람들은 그냥 저녁에 가고. 네, 가고 또 막 엄마 잡으러 뭐 앞집에 가서 약간 스파이 노릇도 해라 이러면서. 그럼 엄마는 한 달 동안 남쪽하고 연결해서 나 도망칠 테니까 빨리 좀 줄 만들어 달라. 네, 맞아요. 그래서 삼촌한테 나 이제 들켰으니까 더 이상 이걸 못한다. 이제 난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걸 만들어 놓는데. 삼촌이 원래 계속 오라는 입장 아니었어요? 빨리 와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오라는 입장이었는데 저희가 다 미디어다 보니까 그래 좀 살만해지니까 그냥 있겠다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무조건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계기가 만들어지고 엄마가 먼저 동생들 데리고 이렇게 두만강을 넘고 먼저 강을 넘어서 엄마가? 네, 엄마가 왜냐하면 저희 한 달 동안을 엄마가 숨어서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 처음으로 엄마가 그 개성에 뭐 사람을 연결해서 한국으로 보내는 그거를 하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사람 데려온 것까지 했어요? 네, 그게 딱 첫 손님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깡촌 사람들도 이제 돈 눈이 보면 뜬 거죠. 돈 보면 다 변하는구나. 다 변하는 거죠. 심지어 개성까지 그 사람 네. 뽑아서 한국 보내주는 거. 그게 돈이 된대요. 개성이어가지고 돈이 엄청 된대요. 그래서 사람이 이미 개성에 데리러 간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오는 중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일을 마무리해야 엄마가 올 수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책임감이 강하다. 나 같으면 그냥 걸렸다가는 무조건 튈 텐데 그것도 마무리하고 오겠다고. 그게 약간 또 시골 사람의 정직함이 아닐까요?
그래가지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또 아빠는 아빠대로 속상한 거예요. 이놈의 여편애가 이놈의 마누라가 빨리 가야 우리가 살할 텐데 그걸 마무리를 한다고 안 가니까 왜 안 도망치? 그 네, 잡히면 큰일 나도 나는데. 봐주는 거죠 온 가족이. 그래서 또 북한 사람들은 또 워낙에 술을 좋아하시잖아요. 아빠가 또 술 마시고 또 스트레스도 받고 이러다가 그때 11월 달인가 11월 초에 집으로 올라오다가 그 비탈길에서 넘어진 거예요. 넘어져서 하룻밤을 밖에서 자다 보니까 또 북한은 춥잖아요. 그날이 또 뭐 진눈깨비 막 눈 오고 이런 날이어가지고 그게 잘못돼서 알고 보니까 또 그 뇌졸중? 아, 뇌졸중. 풍이 풍이 걸렸다고. 왔구나. 네, 풍이 예. 와가지고 아빠가 그 의식이 없었어요. 딱 쓰러져서 누워 있는 거죠. 설상가상이 다 네. 도망쳐야 되는데 아빠가 쓰러지면 어떡해? 네, 원래는 계획은 아빠가 너 혼자 가라. 엄마 엄마 보고. 혼자. 네, 엄마 혼자 가고 다음에가 그 저희 친할아버지 진갑이니까 나는 그 아버지 내가 장남이니까 진갑을 세고 애들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약속이 된 거예요. 근데 아빠가 쓰러지니까 그 약속을 지탱할 수가 없으니까 엄마가 아 그러면 내가 그 어린 동생들 2명을 데리고 두만강을 넘을 테니까 저한테 임무를 준 거죠. 아빠 간호를 하고 약 하고 있으니까 약을 먹이고 아빠가 정신 차리면 그때 바로 너가 두만강을 아빠랑 해가지고 연결해 줄 테니까 넘어와라 라고 한 상황인데 다행히 아빠가 중국에서 건너온 약을 먹고 11월 말쯤에 해가지고 그러면 한 달? 네. 한 달 동안 의식 잃은 아버지를 간호한 거야?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아빠가 거의 한 달 만에 일어난 거죠. 일어났는데 딱 일어나 보니까 아들들이 없어진 거예요. 아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북한에서는. 쓸모없는 딸만 있는 거예요. 이놈의 마누라가 아들 데리고 어디 갔어? 뭐. 도망간 거죠. 아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장 나는 가겠다고 한 거죠. 지금 당장 어떻게 안 되니까 아빠 좀 재활하고 걷는 거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걸을 수 있으면 그때 가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아빠하고 저랑 네. 그다음에 저희 외할아버지. 아 외할아버지도 설득시켰구나. 아니 저희 외할아버지는 되게 깨신 분이셨어요. 옛날부터 가고 싶어 하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굳이 안 가신 거죠. 저희 외할아버지가 저는 되게 존경하거든요. 그 아직도 기억나는 구절이 그 북한에서 그때 한참 뭐 노동신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가 있었어요. 2007년이었나? 네, 그때였는데 그 노동신문을 봤는데 거기서 막 욕하는 신문을 난 거예요. 이명박 역적 패당이었지고 뭐 그런 거 났잖아. 네,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났냐면 쓰레기 줍던 인간이 한 나라를 이렇게 하는 대통령이 됐다. 이런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속에 논소리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 보고 아무 생각 그냥 아 뭐 대통령이 뭐 되는 나라구나 했는데 할아버지가 딱 이러시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좋은 나라냐고. 쓰레기 줍는 사람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욕 발상을 하는 거죠. 저는 당연히 그 노동당에서 한 거 보고 아 되게 믿을 나라가 못되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할아버지는 멋있는 나라다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아니냐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가고 싶어 하셔가지고 그 아버지 엄마 아버지하고 저랑 외할아버지 그리고 한 명 그 아저씨는 또 보내주는 저희 엄마가 연결해 안내자 해서 4명이 넘었네. 아니 안내자가 아니고 그 엄마 브로커 손님 그 개성에서 들어온 사람. 네, 그 사람 뭐 친척이었나 봐요. 또 개성에 또 한 한 명 사람이 더. 온 줄 알았는데 한 2사람이었어요. 알고 그치, 한국 와서 연락해요? 네. 와가지고 그래서 저희 4명이 이렇게 강을 넘어가지고 그러면 그 엄마 형제 7가족 형제들 네. 몇 명이나 왔어요 한국에? 저희 거의 모이면 20명도 넘어요. 한 25명? 25명? 네, 그게 가족끼리 이렇게 동동동 함께 이렇게 몽통몽통 오다 보니까 가족끼리 이렇게. 네, 뭐 우리 가족 5명, 저희 가족 4명, 저희 가족 4명 이런 식으로 온 거니까. 그럼 외가는 다 왔어요? 외가는 다 왔어요. 유선에 살다가 외가가 몽땅 또 서울 저 한국 와서 살게 된 거네. 네, 맞아요. 이거 흔치 않은 경우인데. 네, 너무 많이 7개 가족.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거의 라스트로 왔는데 국정원 조사하시는 분이 너무 웃긴가 봐요. 아니 노예 가족은 뭐 이렇게 퍼가지고 이렇게 옮겨놨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고. 해가지고 거의 뭐 해령 유선에서 남쪽으로 완전히
그 대량 이주 이주한 외가는 고스란히 할아버지가 다 데리고 온 거잖아요. 아, 그 뭐 거의 이제 사는 터전이 달라 뿐이지 뭐 사람들은 다 똑같이 다 같이 네. 살고 있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 참 부럽기도 합니다. 운이 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아, 근데 좀 뭐 우리가 이렇게 북한 얘기 듣다 보면 또 하이라이트가 그 탈북하는 과정인데 네네. 지금 또 시간 너무 많이 지나갔으니까 아, 네. 탈북하는 과정 한번 아, 네네. 강을 넘던 과정, 네. 한국까지 오는 과정 꼭 한번 좀 아,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2부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네. 3부는 이 탈북 과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